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책임져줄 든든한 지원자 귀쌤입니다. 오늘은 학교 생활 첫 번째 팁으로 학교 시험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까지, 그리고 그분들의 학부모님들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말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필요하다면 메모도 해주시고요. 듣고 나서 좋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뻔한 말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복습을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말들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팁이 아닐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모든 시험 범위를 골고루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수학 시험을 보는데 중간평가가 1단원부터 3단원까지다. 그러면은 막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없다고 뒤에 부분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1, 2단원에 올인을 할 거야. 3단원 포기해. 3단원에서 문제 얼마 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시험을 내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단원에서 문제를 아예 안 낼 수는 없어요. 골고루 내게 된답니다. 골고루 내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면 모든 범위를 똑같이 가르쳤는데 어떤 범위에서는 내고 어떤 범위에서는 안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심리상 골고루 여러 단원에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짧게라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읽고 넘어가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암기 과목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회나 아니면 과학, 이런 암기 과목에서 막 공부하다가 나중에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뒤에 포기하잖아요. 포기하고 나는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4단원은 안 나올 거야, 안 나오길 바라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학창시절에 그렇게 했었고, 하지만 시험을 가보면 어때요? 그 4단원에서 문제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선은 처음에는 1단원부터 4단원까지 공부를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외울 내용들을 외우라는 겁니다. 즉, 시험 범위는 모든 문제는 시험 범위에서 골고루 나온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시험 출제 유형을 먼저 분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시험이 예정되어 있을 때 그냥 무턱대고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시험엔 어떻습니까?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객관식 1번부터 5번 중에 고르는 거, 그리고 단답형, 주관식 중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주관식 중에서 단답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근처에 이익이 될 만한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정답은 핀피 현상이죠. 만약에 문제가 주관식 중에 단답형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 핀피 현상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키워드 위주로, 단어 위주로 외울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겠죠. 방금 말했던 객관식 문제, 5문제 중에서 5개 보기 중에서 하나 고른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쭉 읽어봐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수 있어요. 읽어보는 식으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객관식은 읽어보면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주관식 중에서 단답형은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라. 주관식 중에서 서술형이 있어요.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핀피 현상에 대해서 쓰시오, 핀피 현상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핀피 현상이라고 문제가 주어지면 제가 그 아래다가 지역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시설을 자기 집 근처에다가 설치해줬으면 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주간 중에서 서술형이면 그걸 쭉 쓸 수 있도록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써가면서. 자, 만약에 또 주간식 중에서 논술형이 있어요.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쭉 서로 말하고 본론에서 첫째, 둘째, 셋째 쓰고 마지막에 결론에서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정의하는 것을 논술형이라고 하죠. 만약에 논술형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실제 제가 대학교 임용고시 때 그랬거든요. 임용시험을 볼 때 논술형이 있었어요. 논술형은 기본적으로 1200자, 1600자, 2000자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원고지에 실제로 써가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원고지에 써가면서 원고지에서 틀린 글자 어떻게 고치는지 그런 교정보호까지 공부해 가면서 첨삭 다시 고쳐 쓰는 거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시험 출제가 되냐에 따라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공부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사회시험을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오히려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 시험에서는 객관식 문제 몇 문제예요? 주관식 문제 몇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다 객관식 문제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키워드 위주로 막 머리 싸매면서 암기 할 게 아니라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이해하면서 필요하다면 노트 정리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효율적으로 되겠죠. 만약에 단답형 문제가 5문제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단답형 문제 5개 나올 만한 거를 키워드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키워드 위주로. 제가 나중에 공부하는 방법 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시험 잘 보는 방법. 세 번째, 평소에 수업 태도를 열심히 합니다. 자, 선생님, 수업 태도 열심히 한다는 말 왜 이렇게 뻔한 말을 해요? 하지만 뻔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즘에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즉, 학생들의 평소 활동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필평가 비중보다 수행평가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소 학생들의 수업 태도 모습,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 숙제를 열심히 해오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느냐로 평가하는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업 시간에 떠들고 친구랑 장난치고 엎드려 자고 이러다가 시험만 잘 본다고 해서 100점을 맞기 어렵다는 겁니다. 평소에 수업 시간에 발표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선생님과 눈도 많이 마주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어줘야 선생님이 수행평가 채점을 할 때 그 친구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 만점 가장 높은 점수를 줘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태도를 성실히 하라 라는 거 세 번째 포인트로 알려드렸고요. 학교 시험을 잘 보는 네 번째 방법은 시험 볼 때 검토를 꼭 하라는 겁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꼭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한 번씩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뭐뭇이 아닌 것은 잘못 골랐다. 이거 빼고 풀었다. 이거 문제 다 풀어놨는데 정답 쓰는 걸 잊어버렸어. 까먹었어. 이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꼭 전과목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그렇게 틀려요. 그 문제만 우리가 잘 검토해서 맞춰도 훨씬 점수가 상승할 수 있겠죠. 알다시피 상위권 학생들은 문제 한두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당락이 좌우가 됩니다. 떡차도 그렇고요. 등수도. 그래서 검토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시험 다 풀었죠. 우선 첫 번째 검토는 빼먹은 문제가 있는지 안 푼 문제가 있는지 꼭 이렇게 한번 봅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 읽은 문제가 없는지 무엇이 아닌 것을 무엇이 맞는 것은 이라고 잘못 이해한 것은 없는지 검토를 하고요.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씩 풀어봅니다. 이렇게 검토를 최소한 3번 이상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확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마지막 방법, 5번째 방법.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복습을 열심히 합니다. 자, 선생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습을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 복습을 열심히 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자꾸 머릿속에 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또 복습하는 거야 입력시켜주고, 자 또 봤어 또 입력시켜주고, 이렇게 우리의 뇌는 자꾸 봐줘야지만 그 기억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그 역할을 해줘요. 내가 한 번만 보고 끝내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구나, 잊어버려야겠다 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인간은 모든 사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단점이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슬픈 기억, 괴로운 기억도 영원히 기억해야겠죠. 하지만 인간은 망각이라는 신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픈 기억과 괴로운 기억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헛소리를 하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은 자꾸 까먹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계속 복습해서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여러 번 볼수록 인간의 기억은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복습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선생님이 다음 강의인 공부하는 방법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학교 시험 잘 보는 5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모든 시험 범위를 골고루 공부해라. 두 번째, 시험 출제 유형을 먼저 파악해라. 세 번째, 수업 태도를 열심히 해라. 수행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네 번째, 검토를 꼭 해라. 다섯 번째, 복습을 해라. 5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좀 유용하셨나요? 사실 학교 시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꼭 시험을 잘 봐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던 간에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 공부조차도 잘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가 나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도 공부를 잘하는 입장에서 선택하는 것과 공부를 못해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자체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좀 어렵나요? 어쨌든 선생님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 기본적인 공부 이상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잘 보는 요령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험 잘 보는 노하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시험을 꼭 잘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시험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그 고민하는 그 지점을 선생님은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귓쌤의 학교생활 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